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원과 한국소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원과 기술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안전원은 교육, 홍보 이런 것들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술원은요. 형식 승인, 제품 검사, 기술 기준 혹은 마지막에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 기준의 개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풀렸습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또한 안전원이 하는 것이고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안전원 주체입니다. 아시겠죠?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 기준의 개정은 기술원 주체입니다. 기술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소방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등을 한국소방안전원이 담당하고 있다. 자,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것이 한국소방안전원이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원이 도대체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표가 주어지고요.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 모아 영화 상영관이었습니다. 모아 영화 상영관의 연면적은요 3,500제곱미터이고요. 설치된 소방시설을 보니까 잘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수 화전 설비, 자탐 설비, 소화기구, 비상조명 등 유도등 제한 설비, 누전 경보기까지. 완공일 언제냐? 2020년도 4월 25일이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0년도 5월 11일이었습니다. 완공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용 승인일이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냐? 자, 모아 영화 상영관의 연면적 3,500제곱미터이고 소방시설 현황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 점검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해주죠.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자, 이때 종합 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종합 점검 받아주셔야 된다. 종합 점검은요, 1년에 한 번씩 받을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 언제 받냐?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 있죠? 이 달에 받아주시면 돼요. 자체 점검은 종합 점검을 받은 이후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달에 작동 점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 종합 점검을 받아주셔야 된다. 이 종합 점검 언제 받는다?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 매년 요 달에 받는다. 종합점검 받고 땡이 아니라 작동점검도 받아주셔야 된다. 그 작동점검은 언제 받냐? 종합점검 받은 이후 6개월이 속한 달, 그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점검 제외 대상입니까? 아니요. 종합점검 받아주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 틀렸고요. 종합점검은 언제 실시하냐? 매년 5월에 실시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2021년 5월, 2022년 5월, 2023년 5월, 2024년 5월에 받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자, 종합점검 받고 끝이 아니라 작동점검도 받아주셔야 되는데 종합점검 받은 달 뒤 6개월, 그럼 언제입니까? 11월이네요. 이때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합니다. 맞아요.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우리 선임이 되었을 때 업무 대행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특급 안 돼요. 자, 2급과 3급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가능해요. 자, 그리고 1급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연면적이 15,000 미만인 소방 대상물이거나 아니면 층수가 29층 이하일 때입니다. 따라서 이상이다. 틀렸다.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이때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 맡길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계획서 작성,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요. 자, 피난계획 관련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은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주셔야 돼요. 자,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주셔야 되고요. 훈련,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업무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조금 간단한 업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 중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와 그 물품에 대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병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료시설, 병원에 있어서는 카펫, 방염 처리해야 됩니다. 방염 처리된 우리 실내 장식물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카펫 맞아요. 자, 의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에 있어서는요. 벽지류 당연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벽지에 있어서 하나가 제외였습니다. 두께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다. 너무 얇기 때문에 방염 처리 해봤자 따라서 나는 틀렸다. 종교시설에 있어서 커튼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다중이용업소, 우리 노래 연습장에 있어서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원료로 해서 제작된 소파나 의자, 당연히 방염 성능 이상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를 보니까요. 감지기 몇 개 설치해야 되냐라는 문제네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다음 그림과 같은 크기의 실이 있는 건축물에 자동식 스포츠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할 겁니다. 요거 체크. 자, 그때 필요한 감지기 최소 수량을 구해보시오. 감지기 부착 높이는 3.8m랍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지기 부착 높이별 그리고 감지기 종류별 몇 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 표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차, 보, 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이 종별은요,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둔감하냐. 1종, 특종으로 갈수록 민감한 감지기이고요. 잘 감지를 하는 감지기이고요. 2종으로 올수록 둔감한 감지기입니다. 아시겠죠? 부착 높이 4m 미만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4m 이상, 8m 미만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8m 이상이 되게 된다면 열은 올라가다가 식어버릴 거예요. 따라서 열 감지기는 8m 이상은 적응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수도 있고요. 내화 구조가 아닌 일반 기타 구조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화 구조, 기타 구조. 자, 여기까지 틀을 작성하셨으면 이제 끝이에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은 4m 미만 내화 구조에 설치할 때 90제곱미터마다 설치합니다. 2종은요 70제곱미터마다 설치합니다.
보상식 1종은 마찬가지 90제곱미터마다 설치하고요. 70제곱미터마다 설치합니다. 정원식 특종은요. 60제곱미터마다 설치하고요. 아니죠. 70제곱미터마다. 자, 지우개 가지고 올게요. 얘는요. 7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종은 60제곱미터마다 설치할 겁니다. 2종은요. 20제곱미터마다 설치할 겁니다. 자, 딱 봤을 때 1종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90제곱미터마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2종은 둔감하기 때문에 70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되네요. 좀 더 빽빽하게 더 수량을 많이 설치해야 되네요. 그쵸? 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신다면은 표 채우는 건 이제 1도 아니에요. 구질구질 칠랭이 요거 하나 암기해주세요. 구질구질 칠랭이 구질구질 칠랭이 구질구질 칠랭이 암기하셨으면은 자, 얘가 내화구조 4m 이상에 설치할 때는 절반에서 내려옵니다. 절반, 얘 절반 해보세요. 절반 해보세요. 절반. 자, 그리고 마지막은 30, 15입니다. 30, 15. 자, 정원식 2종은요.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4m 이상에는 적응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기타 구조 위로 올라갈 때는요. 플러스 5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자, 맨 마지막 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얘를 가지고 나누기 2 플러스 5 해줄 겁니다. 나누기 2 플러스 5 해보세요. 40에서 나누기 2 플러스 5 해보세요. 50에서 나누기 2 플러스 5 해보세요.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자, 끝이 났네요. 우리 문제 보니까 차동식 스포트형 1종입니다. 차동식 1종이고요. 내화구조랍니다. 일단 내화구조네. 부착 높이 4m 미만이랍니다. 90제곱미터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감지기 90제곱미터마다 설치하는구나. 체크해 주셨으면은 이젠 자, 가 보도록 할게요. 가는 가로 길이 10m, 세로 5m네요. 여기다가 90제곱미터마다 감지기 설치하니까 계산기 두들겨 왔어요. 제가 0.56입니다. 절상에서 한 개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나는요 동일하죠. 10 곱하기 5 동일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서 0.56이 나옵니다. 한 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절상해서. 자, 다는요. 가로 길이가 20이네요. 세로는요. 5입니다. 나누기 90 계산해 주시면 1.11이 나옵니다. 절상해서 2개 설치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번. 자, 문제 보시면 메테인이 완전 연소할 때의 연소 생성물을 옳게 나열한 것을 써보랍니다. 과거에는 메탄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현재는 메테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우리 현대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명칭법이에요. 자, 메탄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메탄은 CH4입니다. 이 CH4, 메탄이 완전 연소했다라고 한다면 연소는요,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죠.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왼쪽의 탄소 개수와 오른쪽의 탄소 개수를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왼쪽의 수소 개수와 오른쪽의 수소 개수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개수를 왼쪽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에 탄소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1개밖에 없어요. 왼쪽의 탄소와 오른쪽의 탄소 개수 맞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탄소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 보겠습니다. 수소 왼쪽에 4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개가 있네요. 2 곱하기 무엇을 해야 4가 됩니까?
그쵸? 2를 해주셔야 2는 4, 개수가 맞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보고 왼쪽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세어볼게요. 5, 2개가 있네요. 2 플러스 5, 2개가 있네요. 2 해서 4개의 산소가 있구나. 그러면 왼쪽도 2 곱하기 2를 해주어야 4가 되겠죠. 2몰의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완전 연소 반응식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테인이 완전 연소 했을 때 생성되는 것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정답은 4번. 자, 연소하고 나면은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죠? 그걸 우리는 연소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연소가스뿐만 아니라 불꽃도 생성됩니다. 연기도 생성됩니다. 열 또한 생성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연소 생성물이라고 한다. 자, 향후에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연소 생성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LPG와 LNG에 관해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아파트에 설치하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을 고르랍니다. 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요, 아파트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각 세대 내에 설치를 해주죠. 각 세대별 어디에 설치를 해줍니까? 맞습니다. 주방에 설치를 합니다. 우리 주방에서는요,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도 사용해요.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라던가 오피스텔 각 세대별 주방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자, 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감지해서 수신부에 신호를 보내줘서 수신부에서는 약재 방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사이클이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소화약재 방출구는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가까이 밀접해 있으면 안 되겠죠. 분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요합니다.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의 탐지부. 자, 우리 탐지부를 감지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재가 발생한 거를 감지하는 감지부는 따로 있고요. 자, 우리 주방에서 LPG나 LNG 사용합니다. 이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가스 누설을 탐지하는 것을 탐지부라고 하고, 감지부는 화재가 발생한 걸 감지하는 것이 바로 감지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의 탐지부는, 자, 요 탐지부는 연료를 LPG로 사용할 경우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한다. 그게 아니라 LPG와 LNG의 주성분을 따져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LPG의 주성분은 C3H8 프로판이고요. LPG의 주성분 하나 또 있습니다. C4H10 부탄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과 부탄의 우리 분자량을 살펴보니 얘는요 44입니다. 얘는 58입니다. 이 분자량은요 제가 강의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특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LNG는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Liquefied Natural Gas고요. LPG는 액화 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요 CH4 메탄입니다. 자, 우리 메탄의 분자량은 16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공기의 분자량이요 29입니다. 공기의 분자량이 왜 29냐? 공기에는 질소가 78% 있고요. 산소가 21% 있겠습니다. 얘네의 퍼센트 비율을 따져서 얘네의 분자량이 있겠죠. 28과 32입니다. 따져서 공기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29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네요. LPG 가스가 누설이 되면은 바닥에 맞습니다. 가라앉습니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건 가라앉죠. 자, 우리 LNG 액화천연가스는요. 공기보다 가볍네요. 누설되면 위로 붕 뜰 겁니다. 자, 따라서
주방입니다. 우리 LPG가 누설이 되었다. 바닥으로 가라앉겠다. 따라서 이 가스가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탐지부는 바닥으로부터 가까이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 가까이의 기준이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LNG, 메탄에 있어서는 위로 붕 뜹니다. 탐지부는 이렇게 천장과 가까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가깝다라는 기준은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가 되겠죠. 자, 따라서 3번에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서 30cm가 되겠다. 얘가 틀렸습니다. 4번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탐지부에서 가스를 누설되었다. 탐지를 하면은 바로 차단 밸브가 차단이 되어야 되는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사용 시 바닥에서 30cm 이하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LPG와 LNG 차이를 반드시 학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중 다음 사진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어떤 걸 차단할 수 있는 기구가 보이죠? 이게 바로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가스 누설 탐지부가 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가스의 공급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가스 누설 차단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각 세대 내에 주방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방은요, 뜨거운 불 사용해서 요리를 하죠. 뜨거운 불을 사용해서 요리하다가 그쵸,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스레인지 위에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감지 센서에서 그쵸, 감지를 함과 동시에 수신부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신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구나 감지해서 우리 약재가 방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장치가 바로 가스 누설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있어서는요, 가스가 또 누설이 될 경우도 있겠죠. 이때 가스가 누설이 되면은 탐지할 수 있는 탐지 부분도 있습니다. 이 탐지 부분은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했을 때는 천장과 가까이 설치를 할 것이고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했을 때는 바닥과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얘는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탐지하는 부분이고요. 얘는 요 감지부는 그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하는 감지 센서가 되겠습니다. 요 탐지부와 감지 센서 서로 그쵸, 비슷하지만 달라요. 얘는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얘는 그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둘을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일단 표가 나와 있네요. 이 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R형 수신기입니다. 자, 우리 R형 수신기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형 수신기의 운영 기록을 보고 틀린 설명을 골라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 R형 수신기는요, 어떤 고장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수신기입니다. 자, 운영 기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BC 빌딩이고요. 시작 일자는 2024년 1월 1일, 종료 일자는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쭉 쌓였겠죠. 자, 우리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 6월 5일 17시 13분 28초에 전기실의 감지기 B가 작동했대요. 감지기가 작동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 주 음향이 출력이 되었고요. 사이렌까지 출력이 되었다. 자, 근데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 전기실에 있어서는요, 가스계 소화 설비로 소화를 한다라고 했었죠. 전기실에 있어서는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해당 가스계 소화 설비는, 그쵸, 동시에 우리 A 감지기와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스계 소화 설비가 동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 화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전기실 감지기 A까지 동작했다. 그럼 이제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구나. 화재 발생 신호가 왔어요. 메시지가. 자, 그리고 나서 40초쯤에 전기실에 가스계 소화 설비가 이제는 방출이 되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방출이 되었습니다. 전기실은 주수 소화 안 된다. 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쵸, 질식 소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 부분 한번 쫙 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 중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15시 12분 14초에 수신기 주경종 정지 스위치가 눌러져 있답니다. 자, 우리 주경종 스위치는 눌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24분 18초를 보니까요. 스프링클러 설비 주펌프가 정지랍니다. 기동 정지에 놔져 있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쵸, 경종이 명동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펌프가 기동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동 정지에 놔져 있기 때문에 이는 5년 5천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에는 예비전원 고장이 발생하였다. 지금 요 사진에는 넣어오지 않았지만 이 뒤에 11번에 예비전원 고장이라는 우리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1번은 일단 맞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6월 5일에는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감지기 A, B가 동작해서 음향장치가 출력이 되었다. 자, 6월 5일 보시면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음향장치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로 소화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죠? 얘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로 소화가 되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BC 빌딩은 현재 스프링클러 주 펌프와 주경종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5천의 벌금이 처해진다. 4번 맞습니다. 주 펌프 정지에 놔져 있는 걸 연동으로 놔주셔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수신기, 주경종, 정지에 놔져 있는 것을 다시 눌러서 오프 시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보고 설치해야 되는 감지기 개수를 구해 보시오. 자, 보니까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고요. 감지기 설치 높이가 주어져 있고 내화 구조로 되어져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한대요. 이 모든 조건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트형 감지기에 있어서 그쵸? 설치 기준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차, 보, 정. 차동식, 보상식, 그리고 정온식이 있고요. 얘는 1종, 2종입니다. 보상식 1종, 2종. 자, 그리고 정온식은요. 특종, 1종, 2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4m 미만일 때와 4m 이상 8m 미만일 때로 나뉩니다. 8m 이상은요, 열은 올라가다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내화구조, 기타구조, 내화구조, 기타구조. 구질구질한 칠랭이 암기하셨죠? 구질구질한 칠랭이, 구질구질한 칠랭이.
반띵해 줄 겁니다. 45. 반띵해 줄 겁니다. 35. 전부 다 반띵. 한 요 정도까지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쵸, 우리 뒤에서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플러스 5. 요 맨 마지막은 요 윗줄을 가지고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자, 나눠줍니다. 35. 그리고 여기는 30, 15입니다. 그리고 여기 30, 15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5 해준다고 했죠? 50제곱미터마다 설치할 거다. 플러스 5. 35 플러스 5. 35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두 번째 줄을 가지고 할 겁니다.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요거 약간 36으로 보이네요. 30 나누기 2 플러스 5. 자, 그러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바닥 면적 120입니다. 감지기 설치 높이가 4m라네요. 4m 미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4m 이상 여기에 속한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내화구조로 되어져 있답니다. 아, 밑에서 두 번째 줄이겠구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할 거래요. 그러면 45제곱미터마다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겠다. 자, 따라서 120을 45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2.67이 나옵니다. 그러면 절상해서 3개를 설치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감지기는 절상한다 체크해 주시고 정원식 2종 마지막은요 없습니다. 왜? 정원식 2종은 너무 둔감한 감지기입니다. 따라서 4m 이상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자, 뒤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그려드린 표를 이쁘게 다시 정리를 해왔습니다. 구질구질한 칠랭이 요거 하나만 암기해 주시면 끝입니다. 구질구질 칠랭이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30, 15, 30, 1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의 량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가요. 이렇게 1, 2, 3층짜리 해당 건축물에 1층에는 2개, 2층에는 3개, 3층에는 4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최소 수원의 량을 구해보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1층 2개, 2층 3개, 3층 4개입니다. 이 개수가 중요하긴 해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요. 최대, 한 층에 설치된 개수 최대를 따져봐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30층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아무리 최대라고 해도 2개 초과해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2개를 초과한 3개, 4개가 아무리 설치가 되어져 있더라도 2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 설비 2개 곱하기 2.6 계산을 해주시면 5.2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2 세제곱미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6이 왜 곱해지는지죠. 2.6 왜 곱해집니까? 그쵸?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는요, 방수량이 130L per minu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분당 130L를 방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옥내 소화전 설비는요, 자,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수원의 량이 최소 20분은 계속해서 방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최소 20분을 곱해 주시면 2.6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옥내 소화전 최대 2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곱하기 2.6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5.2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 5.2 세제곱미터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감시 제어반입니다. 감시 제어반에서 충압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켰네요. 그때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보시면
감시 제어반이죠. 선택 스위치가 평상시에는 자동 위치에 놔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이 자동 위치에 놔져 있다라고 한다면 동력 제어반 MCC와 연동하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선택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두어서 펌프를 내가 수동적으로 기동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 위치에 두고 충압 펌프를 기동시키게 되면은 요 밑에 표시등에 점등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주펌프는 기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요렇게 감시 제어반의 선택 스위치에 수동 기동, 충압 펌프를 수동 기동시켰으니 충압 펌프 기동 확인 등이 점등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습니다. 왜? 수동으로 두고 주펌프는 정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네요. 자, 두 번째, 프리액션 밸브는 개방이 되었을까요? 자, 요건 표시등을 보고 따져주셔야 돼요. 프리액션 밸브 보니까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프리액션 밸브 개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프리액션 밸브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프링클러 설비였냐? 맞습니다.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현재 충압 펌프는요, 수동 기동하고 있다. 세 번째 틀렸고, 평상시에 있어서는 선택 스위치를 자동 위치에 두어 주셔야 되고요. 감시 제어반에 있어서 평상시 자동 정지가 그쵸? 정상 상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감시 제어반은 끝났고, 이러한 경우 MCC는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평상시 MCC 정상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력 제어반입니다. MCC죠. 맨 위에는 맞습니다. 파워, 전원등이 상시 점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전원등은 지금 MCC 동력 제어반이 전원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등입니다. 자, 그리고 주펌프가 있고요. 충압펌프가 있겠습니다. 주펌프에도 선택 스위치가 있고 충압펌프에도 선택 스위치가 있어요. 수동, 정지, 자동. 수동, 정지, 자동이죠. 자, 평상시에 MCC에 있어서도 자동 위치에 두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택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시 제어반과 연동했다라는 말이고요. 감시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시키게 되면 얘와 관련한 우리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등은 3개씩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요, 기동 표시등. 두 번째는 맞습니다. 정지 표시등. 세 번째는요, 펌프가 기동했습니다.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충압 펌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MCC를 내가 자동 위치에 두었고 감시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충압 펌프를 기동시켰으니 MCC 표시등은 어떤 상태일까요? 맞습니다. 주펌프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정지에 점등이 될 것이고 충압펌프는 내가 수동으로 기동했기 때문에 감시 제어반 따라 기동과 기동 확인 표시 등에 점등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학습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의 감시 제어반을 보고요. 알맞은 설명을 한번 골라보랍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표시등에 점등이 되어져 있는지입니다. 자, 보니까 템퍼 스위치가 점등이 되어져 있네요. 템퍼 스위치는 어떤 스위치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쵸? 평상시에 항상 개방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밸브가 폐쇄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걸 감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방되어져 있어야 되는 밸브가 폐쇄되었네. 그래서 얘가 점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밸브가 폐쇄되어서 부저가 명동 중이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지기가 작동하였답니다. 만약에 감지기 A 혹은 감지기 B 둘 중 하나라도 작동이 되었다면은 여기에 점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점등되지 않았네요. 감지기는요,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경종이 울리지 않는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점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경종은요, 울릴 거예요. 왜? 요 스위치가
주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다면 이 주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다면 아무리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경종은 울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눌러져 있을 때가 주경종이 명동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은 주경종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명동할 겁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준비작동식 밸브가 작동하였다. 만약에 준비작동식 밸브가 작동하였다면은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하였다면은 여기에도 점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점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작동식 밸브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주경종 스위치라던가 지구경종 스위치라던가 아니면 사이렌이라던가 이러한 스위치가 눌러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화재는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 따라서 이러한 스위치가 눌러져 있다면 아무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위치 주의등이 점등이 될 거예요. 이 스위치 주의등이 점등이 된다라는 말은요. 지금 눌려져 있으면 안 되는 스위치가 눌려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